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좀 배워봅시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무엇이냐?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등차 수열을 예를 들어 봅시다. 등차 수열. 어떤 등차 수열이 있어.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은 나열을 하는 거지. 1, 3, 5, 7, 9, 땡땡땡 이렇게 썼어. 그러면 요거는 1, 3, 5, 7, 9, 땡땡땡. 땡땡땡은 앞에 있는 규칙이 똑같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 다음에는 뭐 11, 13, 15 홀수들을 쭉 썼나 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설명을 하는 방법. 이거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야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면 2씩 더하면 3, 5, 7, 9가 만들어질 테니까 이런 설명만으로도 이 수열을 상상해 볼 수가 있고 또는 써낼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방법도 있죠. 설명을 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항을 써주는 거죠. AN이 2n-1이다. 우리 등차수열의 일반항 정도는 구할 수 있으니까. 일반항이 있으면 뭐 보통 여기다가 n 뒤에는 1, 2, 3 이렇게 하는데 1을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이 구해지고 2를 대입하면 두 번째 항, 3을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이 구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떤 수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나타내 줄 때, 수열을 이렇게 표시를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건데 지금처럼 요와 같이 아예 설명을 한다든가 아예 대놓고 써준다든가 일반항이 주어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수열을 표현해내는 방법인 겁니다. 어떤 방법이냐? 수열에 대해서 첫 번째, 첫째 항이 A1의 값, 첫째 항 A1의 값. 그건 여기랑 비슷하죠. 첫째 항 A1의 값. 두 번째, 이웃하는 두 항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 이 관계식에다가 박수 한번 쳐볼까요? AN과 AN 플러스 1 또는 어떤 경우에는 AN 플러스 2까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다른 형태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로 만드는 관계식 이거를 예전에는 주로 뭐라고 배웠냐면 점화식이라고 배웠어요. 점화식. 그래서 뭐 요즘도 가끔 수업을 듣다 보면 점화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 주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야. 점화식. 나도 좀 자주 쓰는 편이고 점화식이라는 게 뭐냐?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 주어지고 두 번째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 점화식 요 두 가지를 주어지는 방식으로 해서 수열을 설명해 주는 방식 이와 같은 방식을 대체로 뭐라고 부르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등차 수열을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항을 줘요. 뭐 물론 어떤 경우에는 첫 번째 항을 안 주고 다른 항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항을 뭐 2개나 3개 정도 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 첫 번째 항을 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라고 하자. 여기에는 보통 n은 1, 2, 3, 땡땡땡 이렇게 보통 많이 써줘요. 수열에서는. 이거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첫 번째 항이 1이구나. 그걸로 끝인 거지. 한 가지 사실을 그냥 단순하게 알려주는 거고 요게 좀 중요한 식인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항들 사이의 관계식 또는 점화식이라고 한다 그랬었지. 요게 하나의 등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등식이 아니에요. 문자로 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그 문자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요 식이 뭐가 되느냐면 A2는 A1 플러스 2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어요. n 대신에 2를 대입해주면 A3은 A2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3을 대입해주면 A4는 A3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뒤에 땡땡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 5, 6, 7, 8, 9, 10 어떤 숫자라도 다 대입해 줄 수 있어. 차례대로 대입을 한다면 A5는 A4 플러스 2, A6은 A5 플러스 2 이렇게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식들이 있는 거죠. 이 무수히 많은 식을
일일이 다 써주는 게 아니고 문자로 되어 있는 이렇게 식 하나로 어떻게 보면 압축을 시켜 놓은 거야. 이 많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하나의 식인 거죠. 그러니까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 이거 어렵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경제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다 일일이 써줘야 되는 것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이 많은 내용들이 다 요 안에 잘 이렇게 압축돼서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첫 번째 항이 1이잖아. 여기다 1을 대입하면 계산해 보면 요거는 3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이 지금 3이라는 걸 조금 전에 구했지. 그걸 구한 걸 여기다 대입한다라고 쳐보면 세 번째 항이 5가 된다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 또 5도 다시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서 계산해 보면 물론 갑자기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되는 거지만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차례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면 7, 9, 11 이렇게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가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이 두 가지 조건이 주어지면 여기에 맞는 수열 AN의 모든 항들을 실제로는 다 나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관계식이 사실은 하나의 등식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등식이 합쳐진 식이라서 그런 거야. 굉장히 좋죠. 문자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문자로 되어 있으면 아 이거 복잡하고 귀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식들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나열을 해보자. 뭐 시험 볼 때 어쩔 수 없지만 평소에 공부할 때는 아 이런 문장이 있으면 한번 대입해서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식인 거냐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한번 써보는 것도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 이 점화식, 이 점화식, 항들 사이의 관계식, 이 관계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항이 주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무수히 또는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 그거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 첫 번째,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은 요 식은 사실은 그 밑에 있는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인데 교재 앞부분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말을 했었냐면 요거는 나중에 지금 당장은 개념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울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남겨놨던 거죠. 그 당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자, 봅시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죠. 식은 이렇게 생겼어. 여기서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수학적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기보다는 첫 번째 항이 안 주어져 있잖아. 그게 아니고 요 관계식만 가지고 또 요 관계식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하는 건데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점화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라고 하는 거고, 물론 이 D는 상수예요. 어떤 숫자예요. 숫자. 정해져 있는 숫자.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요 모양이 가장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야.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읽느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라고 읽죠. 그 뒤에는 보통은, 여기는 지금 안 써져 있지만, N은 1, 2, 3, 땡땡 이런 것들이 보통 써져 있어요. 요렇게요. 그러면 이 점화식을 보고 이거는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거를 내가 우리나라 말로, 물론 이것도 뭐 크게 우리나라 말이 아닌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말로 읽는 방법을 알려줄게. 어떻게 읽는 거냐? AN은 앞에 있는 항이라고 읽어요. AN. 원래 AN의 뜻은 n번째 항이죠. 또는 일반항이지. 근데 우리는 이 점화식, 수열의 항 사이의 관계식, 여기에서는 AN을 보통 앞에 있는 항이라고 읽어. 앞에 있는 항.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은 뭐라고 하느냐면 뒤에 있는 항이라고 읽어. 뒤에 있는 항. 앞에 있는 항, 뒤에 있는 항. AN과 AN 플러스 1을 앞에 있는 항, 뒤에 있는 항이라고 읽어. 어떤 경우에는 AN도 있고, A의 n 플러스 1도 있고, A의 n 플러스 2도 있어요. 요렇게 세 개가 섞여 있는 점화식도 있을 수 있어. 이랬을 때는 AN을 어떻게 읽는 거냐면 AN을 앞에 있는 항, 똑같죠?
앞에 있는 항, an 플러스 1을 뒤에 있는 항. 요건 좀 다르지. 요렇게 있을 때는 얘가 앞이고 얘가 뒤에 있는 건데, 요렇게 생겼을 때는 an이 앞에 있는 거, an 플러스 2가 뒤에 있는 거. 그럼 an 플러스 1은 뭐라고 하느냐? 가운데 있는 거. 가운데 있는 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를 가운데로 해서 얘가 앞에 거 뒤에 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요거 두 개만 있을 때는 가운데가 없잖아. 앞에 거 뒤에 거예요. 그 다음에 읽을 때 무엇을 포함시켜주면 되느냐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항상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주면 돼. 플러스 항상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주면 돼.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에 맞춰서 한번 읽어볼게. 앞에 있는 항에다가 D라고 하는 숫자를 더하면 항상 뒤에 있는 항이 만들어져. 앞에 있는 거에다가 D를 더하면 항상 뒤에 있는 항이 만들어져. 요거 볼까? 앞에 있는 항에다가 2를 더하면 항상 뒤에 있는 항이 만들어져. 이걸 한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어봐봐. 앞에 거에다가 2 더하면 뒤에 있게 돼. 앞에 거에다가 2 더하면 항상 뒤에 있게 돼. 그게 뭐야? 그게 원래 등차 수열의 뜻이잖아. 뜻. 그럼 2가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되는 거죠.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일일이 대입해서 항들을 나열할 필요가 없겠죠. 첫 번째 항이 1이고 앞에 있는 거에다가 항상 2를 더하면 뒤에 항이 되는 거니까 이건 그냥 바로 나열할 수도 있겠는데 1, 2 더하면 다음 번째가 되는 거니까 3, 5, 7, 9, 11 이렇게요. 이 식을 해석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수열 자체를 나열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것만 보고도 앞에 거에다 2 더해서 뒤에 게 되는 거니까 2가 공차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게 이겁니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 요 d는 무조건 상수라야 돼요. 요런 식이 만약에 나온다. 이게 뭐 d가 여기서처럼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물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양이 나온다 라고 하면 이거는 등차 수열이구나. 뒤에 있는 게 공차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나와 있는 거 아니죠? 두 개 나와 있죠? 이 a의 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의 n 플러스 2라고 하는 식도 하나 있어.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가운데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 이 관계식을 다른 말로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점화식은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an, n 플러스 1, n 플러스 2까지 있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을 가운데 항이라고 치고 요거랑 요거는 앞에 거, 뒤에 거라고 하면 되는 거죠. 가운데 거를 2배 하면 항상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한 거랑 같아져. 거꾸로 읽어볼까? 앞에 거랑 뒤에 걸 더하면 항상 가운데 거의 2배랑 똑같아져. 무슨 내용하고 공부를 지금까지 잘 외우면서 진행을 한 친구들은 등차 중앙 공식 있었죠. 등차 중앙의 성질, 등차 중앙과의 성질을 이용한 공식이 있었잖아. 이런 거였었죠. A, B, C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EB는 A 플러스 C라는 공식이 있었지. 그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일단은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또는 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를 가지고 그 작업을 대신해 준 거야. 양쪽 끝에 거 더했더니 가운데 거 2배가 됐어. 이거는 등차 중앙 공식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거에서는 공차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는 건데 두 번째 식에서는 사실은 공차가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고 등차 수열이다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등차랑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도 있어요.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 점화식도 좀 봅시다. 방법은 비슷합니다. a의 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 이라는 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숫자로 바꿔볼까? 여기가 상수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은 3 곱하기 an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읽으면 돼? 앞에 거에다가 3을 곱하면 항상 뒤에 있게 돼. 앞에 거에다가 3을 곱하면 항상 뒤에 있게 돼. 3을 곱하기만 하면 뒤에 있는 항이 구해지는 거야. 30 곱하는 수열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서 앞에 거 곱하기 숫자가 뒤에 거가 된다. 아, 이거는 요 자리가 공비인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등차 중항과 비슷하게 등비 중항과 관련되어 있는 공식도 하나 있어. 그래서 역시 등비 수열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의 n 플러스 2. 그러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곱한 게 가운데 걸 제곱한 거랑 똑같아져 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요 해석이 조금 어려우면 여러 번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앞에 거에다가 3을 곱해서 뒤에 게 돼. 언제? 항상. 언제나 앞에 거에서 3을 곱하면 뒤에 게 돼. 이렇게 해석을 잡고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어보면 아, 이게 등비수열이구나. 아, 그래서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무슨 뜻이냐, 수열을 어떻게 나타내는 것을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냐 라는 것과 특히 점화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 두 번째, 아주 기본적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도 점화식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배웠고요. 추가적으로 이거 말고도 점화식은 끝도 없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들 몇 가지를 또 다음 영상에서 계속 소개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